지금 우선 내년 3월이 바로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일단 이재명 후보의 250만 호의 그 부동산 정책, 그 이후에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후보까지 이렇게 현 여당의 대권 후보들께서 연이어서 이 부동산 공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과연 이게 맞는지 참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 세팅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세팅 다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의 예비 대선 후보죠. 이렇게 공약을 나왔는데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 이재명 예비 후보입니다. 자, 공급폭 탄호 이재명 250만호. 근데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까지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땅이 그렇게 많나요? 물론 많죠.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자, 이재명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임기 중 250만 호를, 이 가운데 100만 호는 공공주택의 일종인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집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상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급 예정 부지를 먼저 발표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지만 수도권 공급 물량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후보께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말이 됩니까? 공급 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임기 내 공공주택 130만 호와 민간주택 150만 호, 도합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 역시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자, 이낙연 후보께서는 그나마 조금 뭐 가시화된 게 뭔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답니다. 이낙연 후보는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땅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여기에 공항 이전에 고도 제한까지 풀리면 주변에 4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런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공항 이전은 이미 2000년부터 선거철이면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 뭐 재탕이라고 하죠. 근데 재탕이라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상관없지만은 국방부가 절대 반대하는 사안이라 전략적 요충지라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이 250만 호를 하겠다는 것과 비해서 너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며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리고 또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박영진 후보께서는 그분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해당 부지에 스마트 시티를 지어서 20만 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가치 성장 주택을 공약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이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참 공약을 하시는데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김포에 수많은 평야가 있어요. 김포는 애로부터 쌀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밀고 지으세요. 그리고 김포공항이요? 그거 인천공항 들어섰는데 왜 못 없앴습니까? 없애지 못하는 이유 당연히 있죠. 김포공항에 있는 그 수많은 국내선들 인천공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가뜩이나 인천공항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섬나라에 만들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이 예비 후보들의 정책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빠져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재원 마련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요,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 누가 더 많이 그런 헛된 꿈을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어주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햇살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도 메우고 아파트 짓는다 하지
아마 이분들께서는 공중도시를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천만다행이죠. 그 어벤져스에서 그 하늘을 나는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만들라 이거죠. 그런 거. 또는 지하도시 만드세요. 지하도시요. 예, 차라리 그게 현실화가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그 밑에 지하도시 만드세요. 지하도시. 예, 그런 괜찮겠죠.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내리고, 예,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예. 자, 여기서 이분의 명언이 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예.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말했다가 결국은 비판을 엄청 받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께서 그게 명언이에요. 아파트는 빵이 아닙니다. 네,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뭐 아파트 250만호, 280만호, 서울공항 이전하겠다,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이게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거랍니다. 아니, 해법은 양도세 완화시키고 거래량 증가시켜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규제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야죠. 재건축 규제요. 네. 실거주를 할 거면요. 실거주를 한다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있잖아요. 그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뭐 10년 이상 보유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넘길 수 있잖아요. 이딴 거 다 없애란 말이에요. 이딴 게 없으니까 지금 공급 물량 줄어들어 가지고 자꾸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르지 않습니까? 규제만 완화하잖아요. 그러면 집값 안정화시키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지금 현 여당에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려다 하다 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은 무조건 불로소득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까는 자꾸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희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기초부터. 자,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은 뭐부터 배웁니까? 뭐부터 배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음에 바이엘부터 배웁니다. 바이엘. 네? 바이엘을 어느 정도 쳐야지 그때 한홍이나 소나타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나티네인가요? 소나티네? 네. 기회가 잘 안 나네요. 네. 그런 거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피아노도 하물며 피아노도 초등학생 또 기초부터 하는데 네? 또 어떻습니까? 미술학원에서는 또 이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크레파스로 그려요. 크레파스 어느 정도 테두리를 그리고 나서 안에 색칠도 하고 하지.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 보고 바로 수채화나 정물화 그리라고 합니까? 예? 아니, 팔레트에 물감도 짤 줄 모르는 애들한테 예? 바로 정물화 그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다비드상 그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생하는 게 말이 돼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죄송합니다. 자, 체르니로 넘어가면 체르니로. 예. 체르니랑 또 그 한홍이랑 거의 비슷하게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예, 같이 하죠. 먼저 가가지고 그 뭐죠? 한홍이었나요? 그 반복을 하는 거? 예. 그걸로 한 다음에 몸 좀 풀고 바로 체르니로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로 가야 한다 이거죠. 그걸로 가야지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곧 일어나님 반갑고요. 이재환님 반갑습니다. 연금래님 안녕하세요. 네. 나니님 반갑습니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희망님 반갑고요. 박정환님 반갑습니다. 기쁨님 반갑습니다. SAS님 반갑습니다. 네, 배추도사 임성민님 반갑습니다. 요새 단독주택 원투룸 부지도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땅값 너무 비싸요 라고 하셨는데 땅값을 올려준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이게 보세요. 3기 신도시 보세요. 3기 신도시 최고 경쟁률 기록한 84제곱미터도 4,333가구 중 73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과하다고 해요. 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올해 첫
사전 청약 물량 4,333가구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용 면적 84 타입은 73가구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느라 소형 평형 위주로 배정한 탓에 정작 3, 4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30평형대의 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분 3기 신도시 실망스러우시죠? 아니 84 타입 34평, 33평형을 공급을 못한대요. 왜? LH에서요 다 해 드셨기 때문이에요. 네. 땅값을 얘네들한테 보상금 집행하면서 땅값을 너무나 올려줘가지고 대형 평수 공급을 하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최대한 공급 물량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25평형, 27평형 이거를 다 때려 넣다 보니까 3기 신도시는 결국은 거쳐가는 관문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착지, 목적지가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그냥 거쳐가는 곳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3기 신도시 들어갔다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애가 나온다. 그러면 탈출해야죠. 누가 먼저 3기 신도시에서 탈출하냐? 이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일어날 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서울부터 시작인 거예요. 3기 신도시 공급하면요. 괜찮겠죠. 주변 집값 안정화됩니다. 뭐 왕숙 1, 2 신도시 주변에 양주 있잖아요. 남양주, 뭐 구리 이런데 집값 단기간으로 안정이 되죠. 하지만 1, 2년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34평대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주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도시에 대형 평수 공급하지 않는다면 상권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서울에서 대형 평수를 못 가기 때문에 서울의 대형 평수 수요자들, 그 사람들을 신도시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3기 신도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1기, 2기 신도시들 대형 평형이 많잖아요. 잭팟인 거예요. 자, 축하드립니다. 1기, 2기 신도시들 특히 일산, 네, 잭팟이죠. 대형 평수 많잖아요. 안 그래도 다 재건축인데, 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예정에 들어서는 단지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용적률이요 200% 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산으로요. 일산은 1기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이고 연결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방이 최소 3개 이상 되는 곳, 거실에 70인치 TV 설치해도 소파에 앉았을 때 충분한 거리감이 있는 것, 네,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가장이라면요 내 서재가 필요해요. 내 서재. 남자라면 서재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뭐 얹혀 살지만은, 네? 그래도 제 서재가 있어요. 네? 제 서재가 있습니다. 제가 주도권은 없더라도 제 서재는 있어요.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게 남자의 로망이란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로망은 본인만의 그 드레스룸 딱 갔을 때 가운데 그런 팔찌, 뭐 시계, 뭐 그런 것들, 네, 스카프 넣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 약간의 그 매장 같은 데 있는 그런 그 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갖고 싶어 하고 쫙 벽에는 커튼을 딱 걷으면은 옷이 쫙 걸려 있고 그런 드레스룸을 원하잖아요. 남자 여자도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이렇다 해서 제가 남녀를 뭐 차별 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보통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성차별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자면요. 자, 3기 신도시 배정 물량이 적은 탓에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경쟁이 4,796명이 신청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 20가구가 배정되었는데 경쟁률이 239.8대 1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주택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분당에 왜 부촌이 되었겠습니까, 임정환이? 분당은 중대형이 많잖아요. 84 이상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자, 분당하고 판교가, 그 다음에 분당, 판교, 뭐 광교, 이 85제곱미터 이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 그때 쑥대밭 되게 만든 이유가 리먼 쇼크 이후부터 해가지고 중대형 평형대가 경기도권에서 많이 공급되니까 서울에서 탈출 랠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이주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는 뭐 2기 신도시지만 1기 신도시였던 수지 있죠. 수지 집값이 초토화 됐어요. 초토화. 뭐 수지는 뭐 1기 신도시보다 좀 늦게 지어졌긴 해도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초토화 됐었어요. 잃어버린 뭐 십몇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